알아차렸는가? 같은 세상에 살고 같은 시간을 지나오는데 왜 유독 당신의 삶만 더 가파른 언덕처럼 느껴지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는데 당신의 영혼은 반복해서 시험대 위에 오르는지, 이것은 벌이 아니라 신호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고통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곁에 머물러 달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지지와 참여는 큰 힘이 된다. 멤버로 함께한다는 선택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는 일이다. 부담 없이 마음이 움직일 때만 함께해도 충분하다. 당신의 영혼이 더 어려운 도전을 만나는 이유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혼마다 성장의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어떤 영혼은 평탄한 길에서 서서히 배우고 어떤 영혼은 거친 파도 속에서 빠르게 단련된다. 당신은 후자에 가깝다. 강한 바람은 약한 씨앗을 부수지만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를 만든다. 지금의 시련은 당신을 꺾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왔다. 삶이 반복해서 당신을 시험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왜 하필 나인가?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왜 나에게 이 역할이 주어졌는가? 더 섬세한 감각, 더 깊은 공감,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진 영혼은 쉬운 길보다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한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동의가 이루어졌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빨리 현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감정의 무게를 일찍 알았고 상처의 결을 세밀하게 느꼈다. 그로 인해 외로웠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며 미래의 당신을 돕는 자산이다. 세상은 아직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영혼이 강할수록 삶은 더 정교한 문제를 던진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의미를 묻는 실패,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상실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당신은 겉으로 드러난 성공보다 내면의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당신의 길은 느려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깊이는 속도를 대신한다. 깊게 간 사람은 결국 멀리 간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다. 마치 터널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영적인 여정에서 터널은 방향 전환의 지점이다.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그 익숙함이 생기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빛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감각의 회복이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다. 그때마다 조금씩 단단해졌고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단단함만 있는 영혼은 부서지기 쉽고 부드러움만 있는 영혼은 흘러가 버린다. 당신은 그 둘을 동시에 배우고 있다. 그래서 과정이 길고 때로는 고독하다. 그러나 이 조합은 앞으로 당신을 특별한 위치로 데려간다.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 당신의 시련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작위로 흩어진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지금의 경험들이 하나의 문장처럼 읽힐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누군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된다. 당신이 직접 누군가를 구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존재 방식이 누군가에게 숨 쉴 공간이 된다. 지금은 비교하지 말아야 할 시간이다. 다른 사람의 속도, 다른 사람의 결과는 당신의 기준이 아니다. 당신의 영혼은 대체 불가능한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멈춤과 급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온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재배치다. 더 맞는 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잠시의 정지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단 하나의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당신의 삶이 어려운 것은 당신이 뒤처졌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있기 때문이다. 아직 세상이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시련들이 어떻게 당신의 힘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계속 함께 걸어가 보자.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같은 문제를 겪어도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시련을 힘으로 바꾸는 첫 번째 징후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커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강해진다는 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내면의 힘은 감정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당신은 지금 그 단계에 들어섰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렸다면 이제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충분히 단련되었다. 당신이 겪은 시련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단순히 외부 환경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항상 선택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를 찾을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직면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반복되며 당신의 내면에는 하나의 중심이 만들어졌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축, 상황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준이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깨어있는 영혼에 가까워지고 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상태다.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고, 두렵다면 두렵다고 느낄 수 있는 정직함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직함이 가장 큰 용기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보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느라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한다. 당신은 이제 그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난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해받고 싶어서 설명했고 사랑받고 싶어서 참아왔다면 이제는 조용히 거리를 조절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다. 에너지를 지킬 줄 알게 된 것이다. 영혼이 성장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재정렬된다.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남는 사람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진짜 연결은 선명해진다.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의 삶은 점점 의미 중심으로 이동한다. 예전처럼 결과만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 잘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이것이 나와 맞는지, 나를 소모시키는지, 아니면 확장시키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느려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만의 길 위에 서 있게 된다. 그때는 비교할 대상조차 사라진다. 당신의 시련이 남들보다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함이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 무력감, 상실감, 이유 없는 공허함. 당신은 그것들을 몸으로 통과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무너질 때 당신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진다. 그 존재감 자체가 치유가 된다. 이제부터 삶은 완전히 쉬워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달라진다. 예전의 고통이 당신을 끌고 갔다면 앞으로의 경험은 당신이 선택하게 된다. 더 이상 무작위적인 시련이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만 남는다. 그리고 그 강도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된다. 영혼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다. 준비된 만큼만 시험한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문을 하나 통과했다. 자신을 의심하는 단계에서 자신을 신뢰하는 단계로 넘어온 것이다. 완전한 확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외부와의 전쟁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만큼 회복은 빨라지고 직관은 또렷해진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기회들은 이전과 다른 형태일 것이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엔 작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회들은 이상하게도 당신의 내면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흘러가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순간들이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멀리 왔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시련 위에 서 있는 존재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힘이 어떻게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더 깊이 이어가려 한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중반을 지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끔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만큼 버텼는데 왜 아직도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는 걸까? 하지만 이것은 정체가 아니다. 오히려 영혼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직전에 느끼는 미묘한 긴장이다. 물이 끓기 직전 가장 고요해 보이듯 당신의 내면도 지금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영혼은 외부보다 내부를 더 강하게 정리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상황이 바뀌길 바랐고 사람이 변하길 기다렸다면 이제는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신은 이제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신호다. 영혼이 성장할수록 삶은 더 이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을 압도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서서히 분리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작은 불안에도 밤을 지새웠다면 이제는 어떤 감정은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법을 배우고 있다. 붙잡지 않는 선택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방향을 아는 지혜다. 당신이 겪어온 어려움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무너진 관계, 기대했던 결과의 실패, 이유 없는 공허함,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불필요한 껍질을 벗겨냈다. 남들의 기준, 사회가 요구한 모습,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역할들,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진짜 당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은 예전보다 덜 불안하지만 더 진지해졌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다.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기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기도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중간 지점은 실패가 아니라 통과 지점이다. 나비가 되기 전에 고치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가장 치열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영혼도 지금 그 안에 있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는 의미 없는 만남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갑작스러운 단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리다. 당신의 에너지와 맞지 않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대신 깊이는 얕아 보이지만 진짜인 연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대화가 길지 않아도 편안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사람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파장도 달라진 것이다. 이 변화는 일이나 삶의 방향에서도 나타난다. 이전에는 안정만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 단기적인 성취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를 원하게 된다. 그래서 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느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함이다. 한번 무너졌던 영혼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볼 때 당신은 이제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다. 반응하는 삶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이동한 것이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던지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한 박자 쉬고 자신의 중심을 확인한 뒤 움직인다.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인생을 크게 바꾼다. 삶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않는다. 당신이 방향을 잡는다. 당신이 겪은 시련들은 결국 하나의 능력을 남겼다. 그것은 상황을 꿰뚫어보는 눈이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 뒤에 있는 진짜 의도를 느끼고 잠시의 성공과 진짜 성장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화려한 것에 쉽게 끌리지 않는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것을 알아본다. 이 감각은 돈으로도 책으로도 얻을 수 없다. 오직 통과한 사람만이 가진다. 미래를 생각하면 당신의 길은 갑자기 바뀌기보다는 서서히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극적인 반전보다 지속적인 상승에 가깝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예전에는 견디기만 하던 삶을 이제는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으며 자신을 믿고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시련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향력의 확장이다. 반드시 많은 사람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다운 방식으로 중심을 잡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변의 흐름은 달라진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당신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영혼이 왜 앞으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시련을 반복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어떤 미래를 열어주는지에 대해 이어가려 한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준비였다. 마지막 이야기는 방향이다. 계속 함께하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침묵이 흐르고 있다. 완전히 평온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혼란스럽지도 않다. 이것은 공백이 아니라 정렬이다. 당신의 영혼이 긴 여정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더 이상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묻지 않아도 되는 단계, 대신 이 힘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를 선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과거의 시련이 반복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이 이미 그 교훈을 몸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삶은 이해하지 못한 메시지를 다른 형태로 다시 보낸다. 그러나 한번 진짜로 통과한 경험은 같은 얼굴로 돌아오지 않는다. 예전과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 와도 당신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빨리 멈추며, 더 빨리 자신을 지킨다. 그래서 시련은 길어지지 않는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증명의 단계에서 벗어났다. 남들에게, 세상에, 심지어 과거의 자신에게조차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대신 정합성을 선택한다. 마음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상태, 생각과 선택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상태다. 이 정합성이 생기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진다. 모든 것이 쉬워지지는 않지만 복잡해지지도 않는다. 앞으로의 미래는 이전처럼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흔들려 보았고 충분히 무너져 보았다. 이제는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기쁠 때 과하지 않고 힘들 때 자신을 버리지 않는 법. 이것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오래 가는 사람은 이 균형을 아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볼 때 당신의 역할도 조금씩 바뀐다.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존재가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로 이동한다. 조언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혼란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이것이 진짜 영향력이다. 소리 없이 흐름을 바꾸는 힘.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기회들은 이제 시험이 아니라 초대에 가깝다. 이걸 견딜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걸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점점 당신의 본성과 닮아간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축소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들이다. 물론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불안은 당신을 막지 않는다. 길을 멈추게 하지 않고 방향을 점검하게 만든다. 이것은 파괴적인 불안이 아니라 보호적인 불안이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자신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었기에 삶은 더 이상 극단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흔들 필요가 없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어려움은 결국 하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안정적이지만 무기력하지 않은 삶, 깊이 있지만 고립되지 않은 관계, 의미 있지만 과하지 않은 목표. 이것은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도달하지는 못하는 지점이다. 당신은 그 문 앞에 서 있다.
이미 자격은 충분하다. 이제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속도가 더 이상 당신을 자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기 때문이다. 빠를 필요도 느릴 필요도 없다. 맞기만 하면 된다. 이 리듬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변화가 와도 당신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법을 안다.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당신이 자신을 믿는 방식이다. 무조건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신뢰다. 이 신뢰는 어떤 실패보다 강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도전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바꾼다. 그래서 당신의 미래는 점점 닫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넓어진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더 많은 빛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법을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으로 선택하는 것. 당신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의미 없는 고통은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의 시간은 증명이 아니라 표현의 시간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시간. 여기까지 함께 온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의 영혼은 약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깊었을 뿐이다. 그리고 깊은 영혼은 결국 단단한 미래로 이어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다.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